한동안 다소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공장과 학교, 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추석 연휴의 방역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연일 언급하는 대로 바로 추석인데요. 어디 가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이번 연휴는 방역 기간으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직원 A씨는 전북 익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원래 수원에 거주하지만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익산에 머물다가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시흥시에서도 10대 주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군포시에서 확진된 소하리 공장 직원의 가족입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관련 확진자는 직원 9명, 직원 가족 4명 등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6일 이후 생산 라인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충남 보령의 충남해양과학고에서도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교사인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입니다. 전날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교사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교사의 부인도 남편의 확진 소식을 듣고 같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는데 학생과 교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센트럴 병원에서도 간호사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 병원 내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시흥시 보건당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 400여 명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정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126만 명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교회 측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단체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문자를 보낸 단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주소, 전화번호를 쓰는 사실상의 한몸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일명 대국보는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씁니다. 단체 인사말에도 아예 정광훈 씨가 총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씨가 2016년 만든 기독자유당의 지난 총선 전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당사 주소 역시 사랑제일교회와 같습니다. 지금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당대표는 전 씨 변호를 맡은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광복절 집회 홍보 문자와 함께 뿌려졌던 신문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전화번호를 씁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집회에 참가하라는 문자를 보낸 건 대국본 등 다른 단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와 사랑제일교회가 한 몸처럼 운영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후원금 신청서엔 대국본과 자유일보에 함께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 씨도 이 단체들을 모두 자신이 만들었다는 취지로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간지 드디어 자유일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인류 역사의 기록을 세우기 위하여 1000만 명의 구독자를 결정했지만 교회 측은 건물 안에 기독자유당과 대국본 등 다른 단체도 있다며 버텨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완치 후 다시 구속된 전 씨는 유튜브 채널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이태원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는데 방역당국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서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 수감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지만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정광훈 씨가 이렇게 말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0일 풀어달라는 보석 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별도의 신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겨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총선을 2달여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4월 20일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조건을 어겼고 결국 지난 7일 다시 수감됐습니다. 어제 전 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까지 하나가 되어 저를 재수감시켰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남은 재판도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2일에 열립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어제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도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놓고 야당과 추 장관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017년 군복무 중이던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 답변 때와는 달리 남편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하지만 국방부 기록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는 상황. 국민의힘은 기록상 통화자 이름은 추 장관 남편으로 돼 있지만 음성은 여성이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모두 추 장관 해명과 충돌하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당은 추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후보자는 우리 장관님의 아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보좌관이 검찰 수사 결과 직계 부정청탁법이 되어서 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하지만 추 장관은 아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며 의혹 제기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당도 검찰의 느린 수사를 오히려 탓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8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예전부터 정치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의원 시절 정치 자금으로 딸의 식당에서 자주 기자간담회를 연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참.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JTBC 최승기입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에게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과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문제 등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가 열립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고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되는 아동 특별 돌봄비 20만 원을 중고등학생에게도 주자는 겁니다. 또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논란이 된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효과성이 없는 세금 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9,289억 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선을 그었고 다만 통신비와 관련해선 일각에서 일부 대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대상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초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22일엔 추경 예산을 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소상공인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약 200만 명에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는 없다고 고위 당국자가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의 주한미군 관련 언급은 상원 외교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Can you assure us the administration is no longer considering a withdrawal of troops from South Korea? There is no discussion of that in the State Department. 또 이 문제는 동맹이나 의회와 협력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무부 차원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예측 불가능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사각 협력체를 언급하며 한국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The United States and a diverse cohort of allies and partners now speak clearly in terms of the Indo-Pacific. Similar concepts have been put forward by Japan, India, Australia, Taiwan, and South Korea. 비슷한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미 전략사령관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ran continue to conduct harmful activities regionally, causing instability and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략적 억지가 실패하는 등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저항하지도 않는 흑인 남성을 향해 경찰견 공격을 명령한 미국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이 규정을 넘어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경찰의 지시에 당황한 흑인 남성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에 물린 남성을 고통을 호소합니다. 흑인 남성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자 경찰은 개를 칭찬합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 레이크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경찰은 흑인 남성 제프리 라이언스 씨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라이언스 씨는 왼쪽 다리 두 군데에 10cm 이상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관을 가정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시민심사위원회는 경찰이 경찰견을 반드시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경찰견을 동원하려면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상의 행동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ut in this case, we also needed to see if there was any lawful means by which the force could be used. 피어스 경관할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